안녕하세요. 생기신인정보에 근무하는 현무린입니다. 이제 곧 월드컵 축구 경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설레고 흥분되는 스포츠 이벤트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배구 선수 출신이지만 가장 즐겨보는 스포츠 경기는 축구 경기입니다. 주로 심야 시간에 방송되는 유로 프로축구 리그의 실시간 시청을 위해 유로 방송 프로그램 시청은 제가 은퇴 후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도 역시 축구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 활동을 즐기고 계신가요? 우리들 삶에서 일은 생계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에 더 나은 삶을 기여하겠다는 근사하고 원대한 목적으로 기업가 정신 바탕으로 일하는 억만장자, 정치인, 과학자, 발명가, 유명인, 기부자들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서민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경제 안정을 위해, 노후를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목적으로 근로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저의 여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은 삶의 수단일 뿐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취미활동을 즐기며 여가 생활을 통해 다시 건강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 중 일을 위해 일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을 해치고 몸은 병들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론 각자의 여가생활 범위에는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신앙생활, 여행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오늘 축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인사가 길어졌네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상거래 시 또는 금전거래 후 변제받지 못한 돈에 대한 채권 주심 과정 중에서 채무자은행거래 통장의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채권자분들 문의사항 중 흔한 질문 하나가 신용정보 회사에서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등 법률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타인 또는 법인의 거래은행 통장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여부는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때문에 아무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검사의 영장청구, 세무당국의 강제집행 등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채권자 여러분들이 부실채권에 대해 저희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 또는 채권주심 진행을 의뢰하시면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채무자 정보를 취합하여 거래 금융기관에 파악하고 거래 개설 중인 해당 금융기관에 현금 잔액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채권 보정 조치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면 왜 꼭 신용정보 회사에서만 채무자의 거래은행과 통장 개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이나 카드 개설, 신용 개설, 할부 약정, 자동차 구매 등 각종 사유로 여러분들의 신용거래 내역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서를 바탕으로 각 금융기관은 여러분들의 신용등급과 신용개설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도 자체 고객 외에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금융개설정보 등에 저희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수집되고 가공된 정보를 정보 이용료를 지불하고 획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타인의 신용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연히 제한적이며 정보의 다양함과 얼마나 고급 정보인지 여부와의 범위, 그리고 열람할 수 있는 양에 따라 정액제인지 정량제인지 등으로 다르지만 꽤 큰 비용적 지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부 규모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채권주심을 위해 신용정보 회사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다곤 하지만 매월 정보 이용료로 지출되는 비용과 전문성, 채권주심이 허가된 1998년 이후 누적된 등록 채무자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인한 신용정보 회사만큼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광범위하고 획득 경로 또한 다양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역시 사건별로 소송 후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정보 열람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채무자
재산조사, 신용조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렸듯이 채권자 여러분께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자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 의뢰하시면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다양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의 부동산 권리 의무 정보입니다. 부동산 권리 의무 정보는 본인의 부동산 소유 및 채무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 권리 정보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신용등급과 채무자가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 정보, 카드개설 정보, 대출 정보, 연체 정보, 연대 보증 정보, 채무 불이행 정보, 개인 회생 정보, 부채 정보, 채무자가 어떤 소득 활동을 한다면 연간 소득 추정 정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경매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권주심팀은 채무자의 사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 분석하고 채무자와 접촉하고 바로 채권 회수가 가능한지, 강제 집행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정 조치가 필요한 채무자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채권 원인 서류를 바탕으로 집행 거원 이후 바로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채무자인지 판단하고 신속하게 채권자에게 사항을 보고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중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러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못 받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상식이 충분하고 관련 법적 조치를 위해 법원에 직접 작성한 양식과 서류를 제출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인지대금, 송달료를 제외한 법 조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조사, 신용조사입니다. 어떤 채권자분은 채권주심은 본인이 할 수 있으니 채무자와 관련된 정보 조회 서비스만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또 상담 과정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법 조치와 채권주심을 직접 하시던 채권자님들도 중요한 과정을 놓치고 관과함으로 실수하여 회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금융기관 통장 압류를 직접 하셨지만 제3채무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과 변행하여 신청해야 할 제3채무자 진술채고 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의 예적금 잔액이 얼마인지 압류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지 않아 제3채무자의 신속한 추심금 청구를 하지 못한 사이 해당 채무자의 또 다른 고액 채권자와의 결합으로 회수 타임을 놓치고 통장 압류 실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후회하셨던 채권자도 있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고 각종 미디어와 포털 사이트에 넘쳐나는 정보로 채권자 본인이 직접 채권 관리와 법 조치를 문제없이 하고 계신 채권자도 계시지만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 관련 법 조치 분야에서 간단한 절차상 실수가 결정적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 판결을 받고도 해소되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 관련 재산조사, 신용조사와 채권주심 분야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가 작은 실수와 회수 타이밍을 놓치는 채권자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권주심팀은 언제든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댓글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채권주심 서비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일신용정보 현무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Yeah.